태백 10장은 문장은 아주 간단하지만 뜻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 난의 종류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면 일어나는 난. 그 다음에 불인을 미워하는데 너무 심하게 미워하면은 그 사람들의 반발적으로 나오는 난. 이렇게 난의 근원을 인간의 마음가짐에서 짚어내는 아주 짧지만 아주 날카로운 장이 바로 태백 10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해석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죠. 호용실빈 난. 이게 첫 번째 난의 이유죠. 호용, 술, 좋아한다, 뭘, 용기를. 그러니까 용기를 좋아한다.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용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질투한다, 싫어한다, 비를, 가난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아주 용기 있는, 아주 가난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만 조금은 잘못하면 난동을 일으키죠. 이런 난동이 바로 하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면서 이 불인, 인하지 못한 자, 이 불임자를 아주 미워하는데 이심, 아주 심하게 불임자를 미워하며 이 불임자가 가만히 안 있죠. 원래 성격도 있는데 자기를 미워하니까 난을 일으킨다. 이렇게 두 개의 난의 원인을 태백 10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호요, 용맹을 좋아하지 마 하고, 용맹을 아주 용감한 사람이죠. 그런데 가난은 싫어. 가난이 싫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데 아주 용감해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사람 되면 불이 난다. 아주 어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는 여기서 불인을 말합니다. 불인을 미워하는데 얼마나 미워? 아주 심하게 미워하면. 그래도 원래 인자스럽지 일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걸 또 싫어까지 하니까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또 난이 나죠. 사람됨이 어질지 못하면서 그 어질지 못한 사람을 아주 심하게 미워하면 그 어질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난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태백 10장에서는 난동의 원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한 번 더 분석해 보죠. 질은 미워하다, 아니면 증오하다. 비는 술, 미워하다. 비를 가난. 난이 일어난다. 이런. 용맹은 좋아하고, 가난을 증오하면 결과적으로 난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용맹은 바로 인의 규범이 없는 힘만이 성장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죠.
용감해도 인을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용감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의 규범이 없이 힘만 숭상하는 그런 태도. 이런 사람이 가난을 미워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난이다. 사람이면서 불인, 인하지 못한 거. 어? 질지, 불인이라고 그랬죠. 불인한 자를 아주 미워, 이심, 아주 너무 지나치게 미워하면은 가만히 안 있죠. 나는 이렇게. 여기서 핵심 사상은 바로 용이 질빈 나냐는 바로 같이 왜곡이 부르는 나입니다. 즉 용맹만 성장하고 폭력과 무력이 정당화되고 가난을 혐오하면은 사회적 배제와 원한이 축적이 돼서 반란하고 무질서한 그런 토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이 불인 질지 이심은 나냐는 이것은 바로 증오의 과잉, 이심, 증오의 그 미워함의 그 과잉, 증오의 과잉이 부르는 그런 난이죠. 즉 인하지 못한 사람은 비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미움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보복하거나 편가르가 되죠. 그래서 폭력적 정당화가 돼서 결국 또 다른 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아주 미묘한 균형 감각을 잡고 있죠. 즉 용만 있고 용맹만 있고 인이 없으면 위험하다. 또 불인을 미워하되 미움이 도를 극심하네. 이심 역시 난이 된다. 가치없는 용기도 난이 되고 통제되지 않는 증오도 난이 된다. 즉 이는 용기도 비판도 절제하게 하는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힘을 항상 숭상하고 가난을 혐오하면 난이 되고 인하지 못함을 미워하되 지나치면 역시 난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자집주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원문을 주자집주는 이 호용을 형기 지용으로 해석을 했어요. 즉 혈기에서 나오는 그런 용맹, 감정적, 충동적 용기를 주자는 호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용은 바로 인에 의해서 절대되지 않는 바로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용기는 이때 인에 의해서 절제가 돼야 되는데 인에 의해서 절대되지 않는 그런 용기. 그래서 호용은 용기를 좋아하는 이 호용은 혈기지용으로 혈기에서 나오는 용맹. 혈기에서 나오는 용맹. 이걸 얘기했고 질비는 바로 미워하다, 못 참다, 가난을 못 참는데 가난을 견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데 주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질빈 즉
필쟁투 이 번분으로 풀었습니다. 즉 가난을 미워하는 필 반드시 쟁 다투고 빼앗고 분수를 범한다. 분은 바로 다름, 자기와 다름. 가난하니까 가난한 데는 부자죠. 부자를 범하게 된다. 부자를 침범하게 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나는 뭐냐? 비도기사기난. 자기의 불효들을 자기들만을 혼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불효들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민족 이사인난 다른 사람까지도 미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집전 불인자는 뭐라고 했느냐? 해인지인 술먹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람. 술먹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람을 불인자라고 봤던 것입니다. 질지, 이심은 여기서 이심은 아주 정도를 넘는 그런 심함. 단순한 비판 경계가 아니죠. 아주 정도가 심한 질투. 이것을 바로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질지과심. 지나친 과, 지나친 미움. 지나친 미움은 즉 질지과심, 과하게 아주 심한 그런 미움. 이것은 즉 생긴다. 뭐가? 분노와 보복의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주자집들은 이 문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집주의 핵심 요지는 바로 이 두 종류의 단어를, 즉 좀 더 그 핵심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 호용, 질빈, 난. 이건 바로 어떤 난이냐? 욕망 중심의 난. 욕망 중심의 난. 욕망 과잉에서 나오는 난이죠. 즉 분수를 이루면은 난이 되는데 바로 불평등, 빈곤, 좌절, 분노 정치로 전환될 때 생기는 그런 난이죠. 주자가 말한 혈기, 용맹 중심의 난이 바로 제1의 난, 이것이고. 질지, 이심의 난, 요 난은 두 번째 난이죠. 불의는 바로 경계, 교화의 대상이지. 인이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원래 인하지 않으니까 교화해서 인하게 만드는 그런 그 대상이죠. 그런데 이런 질지하는 불인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심, 아주 정도를 넘는 그런 증오, 이건 결과적으로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잃은 미움은 또한 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는 미워하되 바로 결과적으로
주자가 내는 결론은 악불인이 부실기 정측 인의 이불. 응? 그래서 주자 결론은 바로 뭐냐? 악은 오지고 여기서 오는 불인. 불인을 미워. 응? 불인을 미워하되 여기서 이는 맛이죠. 그러나 부실기정. 정이 중요하죠. 발음, 올바름. 그 올바름을 잃지 않아야 된다. 불인을 미워하는 건 좋은데 그 올바름을 잃지 않아야지. 않으면 즉 인의 입의 인과 의가 쓴다. 즉 인과 의가 바로 서게 되고 그래서 과즉 난생. 그래서 과하면은 바로 이렇게 적어야지. 이것이 불인이 미워하는, 불인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 과하면은 어떻게 되냐? 난이 생긴다. 인과 의의 어떤 서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면, 인과 의가 너무 과하면 바로 난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원문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먼저 이 태백경 10장, 태백경 10장은 10장과 주자 집주는 사실상 오늘날의 포퓰리즘, 정오정치 매뉴얼을 미리 경고한 것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다시 쓰면은 힘을 숭상하고 가난을 증오하면 사회는 혼란이 되고 이를 미워하되 불인을 미워하되 그 미움이 너무 지나치면 역시 난이 난다.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을 그대로 오늘날의 대중동원 정치의 두 축을 아주 명확하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용,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강경 이미지, 결단력 있는 니드로 잘못 판단하고 있죠. 혈기지용, 감정적 분노, 선동의 인사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비는 빈곤 불안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요즘은 현대사회에서는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쟁투, 이단, 쟁투, 범분. 쟁투, 범분은 바로 특권 박탈, 절대적 재분배, 이걸 의미하죠. 불의는 비도덕적 집단, 엘리트. 직위이심, 난의 원인이 되는 직위이심은 바로 혐오정치, 낙인 찍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난이 일어나면 바로 민주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문장은 의미하는 의미가 너무 크고 현대사회에서도 반영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포퓰리즘의 탄생 구조와 연관시켜서 간단히 설명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즉, 포용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강한 지도자의
그런 어떤 신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즉 절제 없는 용기. 말이 거칠수록 사람들은 좋아하고 규칙을 깨야 나라가 산다. 강경파. 지금 한국 정치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주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다. 일없는 용기, 이걸 혈기로 봤죠. 법제도보다 분노와 결단을 앞세우는. 그 다음 질군은 불안의 정치화죠. 가난 그 자체보다도 가난해질까 하는 공포를 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저들이 다 가져갔다. 즉 부자들이 다 가져갔다. 우의정자들이 가져갔다. 가난한 건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바로 질분 필쟁투로 봤죠. 정치가 분노의 배분자가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나는 사회는 협조가 아니라 전투장이 되고 법은 원칙이 아니라 편가리의 도구가 되고, 이것이 공자가 말한 첫 번째 난 이것이죠. 두 번째 난은 바로 인이불이 질지 기심은 바로 정오정치의 복제죠. 정오정치. 즉 그들이 나쁘다.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공자와 주자는 불의는 비판의 대상이지 악을 비하는 것 자체는 정당합니다. 그런데 질지 이심, 선을 가장한 폭력,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비판이 조롱이 되고, 조롱이 낙인이 되고, 낙인이 배제가 되고, 배제가 제거의 논리가 되죠. 그래서 주자는 주자는 바로 즉 생분노 모복 기심, 폭력이 남발하게 되는. 그래서 현대적 모습은 바로